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자, 일단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대형 실외기를 화물차에 실으려고 지금 지게차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지형은 조금 좋진 않아요.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데서 앞쪽에 그 도로 위에 화물차가 서 있는데, 지금 제가 기울어진 땅 위에서 실을 거거든요. 그리고 땅 자체가 약간 비포장 도로죠. 포장이 안 된 곳이기 때문에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이곳에서 이제 실으러 왔는데, 화물차에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지금 뒤에 뭐가 같이 떠진 것 같아요. 신호해 주신 분이 조금 뒤로 후진을 해서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 보이죠? 신호해 주는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줬는데도 뒤에 무엇인가가 이제 끼어 있는데 안 빠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또다시 들어달래서 지금 조금 들은 상태인데 안 빠지죠. 작업을 한 두세 번 합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되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위험하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들었다 냈다 몇 번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넘어갈 뻔 했습니다. 거의 다 넘어간 거죠. 저 상태면은 제가 1cm 아니 뭐 때로는 0.5cm만 더 들었어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순식간에 제가 내려버립니다. 다행히 저 실외기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은 저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저 밑에서 신호해 주시는 분이 계속 들으라고 얘기를 해갖고 드는 상태였어요. 근데 조금 발을 빼라 그래서 발을 빼고 들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자, 지금 흙이 엄청나게 많죠. 저 흙 때문에 아마도 저 실외기에 흙이 많아갖고 화물차에 실을 때 흙이 들어가니까 그 흙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동영상은 무엇이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호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야가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 전적으로 신호수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저 실외기를 떠서 화물차에 얹어 놓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모든 걸 확인했었는데 이제 내려놓고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던 거죠. 뒤에 이제 실외기랑 지게발 사이에 흙이나 나뭇가지 같은 게 껴 있어서 그걸 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보고 조금 더 들라, 뭐 내려라, 다시 후진 조금 더 해서 지게발을 뺀 다음에 다시 들라, 이런 과정에서 저 실외기가 넘어갈 뻔한 거죠. 아, 이때 뭐 제가 몸이 두 개라면은 몸 하나는 내려가서 제가 저한테 신호를 해주겠지만 저 몸은 하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약간 비탈진 곳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기도 좀 껄끄러운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는 이제 일단은 그 신호수한테 따를 수밖에 없는데, 신호수가 정말 지게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 신호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지게발이 어느 정도 빠져나온 상태에서 저보고 계속 들으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저게 이제 넘어갈 뻔한 거죠. 거의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 판단 미스를 해서 계속 들고 조금 들고 가만히 있었다면은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자, 이럴 경우 만약에 저 실외기가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파손이 됐다. 그러면은 그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요, 오늘은 열린 결말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이럴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들으라고 해서 들었을 뿐인데 지게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들으라고 한 신호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럴 경우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게차 같은 경우 단 1%라도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어쨌거나 오늘은
사고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이제 작업이 끝날 수 있었는데, 저에게 신원해 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보다 지게차를 못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게차를 8년을 했는데 왜 자기보다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농담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살짝 긁히더라고요. 이쪽에서는 영업용 지게차 보통 30년 40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자가용 지게차 8년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살짝 긁히는 거 있죠? 긁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웬만하면 잘 안 긁히는데, 저것을 이제 사고의 원인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좀 감정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인의 지인이기 때문에 그냥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멘탈이 많이 강해져 갖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넘기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다 떠나서 신호로 해주시는 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신호수가 너무 중요하고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신호수의 그 말 한마디, 동작 하나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인명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신호하는 대로 따랐기 때문에 지게차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신호해 주시는 분의 책임이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 같은 경우도 신호수분들 철저히 교육하고 작업하시지만, 저는 어떤 경우에는 신호수가 못 믿어갖고 신호수한테 오히려 제가 지시를 해주죠. 그 신호한다는 게 단순히 이 지게차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들어라 내려라 하지만, 그 전반적인 걸 모든 걸 보셔야 돼요. 지게차가 후진할 때, 전진할 때 그 동선부터 시작해갖고, 하다못해 지게팔의 각도라든가 밑에 지형에 무슨 밑에 맨홀이 있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못 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오늘 열린 결말로 놔두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같은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책임이 클 것인가, 현장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